안녕하세요. 플레이패스에서 손해사정사 강의를 맡게 된 김빛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손해사정사가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비 수험생 분들이시겠죠. 지금부터 플레이패스와 함께하는 2024년 시험 대비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겠죠. 저는 플레이패스에서 손해사정사 제3보험과 의학이론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뒤에 보험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급심사 업무, 장기심사를 좀 진행을 했었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현장심사로서 실무 경력을 쌓은 후에 지금은 현재 손해사정사무소의 대표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검색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을 먼저 하게 되고요. 보험 약관이나 관계 법규의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 이제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약관 같은 거 하나 받으시죠. 그 약관 같은 거 받으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해석하고 관계 법규나 적용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사정을 하게 되는 업무를 하는 전문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는 크게 재물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종합손해사정사는 특별한 자격을 취하지 않아도 이 세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신체손해사정사예요. 우리가 신체손해사정사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건 바로 채용 인원이 가장 많아요. 장기보험 자체에 채용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니즈가 많고요. 두 번째, 합격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총 340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가장 높고요. 마지막, 전공의 유불리가 상관이 없어요. 비전공자도 내가 정말 보험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하셔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체손해사정사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보험 사업자한테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고용손해사정사라고 하고요. 지금 저처럼 독립적으로 보험 사업자한테 귀속이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영업을 하는 게 바로 독립손해사정사로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느냐, 다양한 취업처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100% 보장이 돼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이죠. 보험회사 자체가 대기업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보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대기업에서 보험을 하고 있어요. 원수사나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항상 가산점이 붙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플러스 가산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원수사나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대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각종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실 때 큰 가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서 원수사라고 하죠. 원수사에서 자회사로 하여 있는 땡땡 손해사정 이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사무직은 좀 별로야. 나는 좀 뛰어다니는 일을 하고 싶어. 현장에서 좀 근무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원수사에서 사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처럼 독립손해사정사로서 보험 소비자 편에 서서 활동을 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정년이 없어요. 사무소를 개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꼭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죠. 온오프라인의 강사로서 본업하고 병행도 가능하시고요. 전업으로 강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연봉을 좀 살펴보면요. 손해사정사 연봉 자체가 우선 처음에 취업할 때 대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수준이 좀 높아요. 초봉이 한 4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회사도 연봉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평균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근무를 했었던 위탁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물론 자격증도 있었고 그런 약간 베네핏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 4일밖에 근무를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4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년에 연봉이 1억 정도? 1억을 조금 육박했던 것 같아요. 1억을 육박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봉이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소득 수준이 절대 낮지 않다.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원수사나 이런 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30, 40대예요. 합격자의 70% 이상이 31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30, 40대가 손해사정 자격증에 주목을 하느냐? 경력이나 나이가 상관이 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전문 손해사정사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채용할 수 있는 니즈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개인 사무소를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년이 없어요. 제가 원래는 은행권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뭐 안정되죠.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직급도 올라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일만 하면 정년까지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를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은행을 나와서 은행을 차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와봤자 다 치킨집을 하시거나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장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이렇게 낮에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나는 막 일에 쩌들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 뭐지? 되게 매력적이네. 내가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동차 합격을 했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매력적인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 수습을 거쳐서 손해사정사가 등록이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1차 시험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학력, 전공, 영어 시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를 했으면 어때요? 합격하시면 되죠. 합격하시면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전년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꼭 동차로 아니더라도 작년에 한번 시험 보고 올해 2차를 다시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 시험 대상자들은 사실 1차 시험이 면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에 해당되는 분들은 2차 시험만 보고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접수 인원 한번 볼게요. 인원수가 적지 않아요.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왜일까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00명 정도가 꾸준히 접수를 하고 있는데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라서 보시면 30%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왜냐? 객관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 우리가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30%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가 왜 이렇게 줄지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차 시험에 면제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 같이 합쳐져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 인원이 3,000명 정도가 됐는데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11%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년에 340명
상대평가기 때문이에요. 접수를 더 많이 하면 그만큼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서 내가 뭐 이거 해서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차 시험 자체는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무조건 시험 봐, 연수원 보내서 공부해, 내가 돈 줄게 공부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1차 시험 어차피 면제인데 2차 시험 한번 볼까? 내가 이 과목은 좀 특화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시면 21% 안에 전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합격률이 낮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커트라인 자체가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커트라인이 55점이죠? 55점이었죠? 1등 하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명 안에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합격을 위해서 합격이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이랑 방법을 좀 살펴보면 1차 시험은 매년 4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목은 총 3과목이고요. 보험업법과 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4가지 중에 선택 하나. 커트라인 40점. 40점 이상은 한 과목마다 무조건 넘으셔야 되고 평균 60점. 전략을 잘 세우셔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지 잘 커리큘럼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떨까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시험 과목이 보기만 해도 어려운 4과목이 존재합니다. 의학이론, 재산보험, 그리고 책임보험과 근제.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보통 책임보험과 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자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저희 이렇게 큰 종이에 쭉쭉쭉쭉 적으셔야 돼요. 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제목만 봐도 너무 무시무시한데 이거를 내가 10장을 줘요. 한 과목당. 4과목이죠. 40점을 쓰라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줄 강의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1차 강의를 진행해 주실 박관양 교수님입니다. 보험업법과 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을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이미 손해사정 그 공부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해서는 핵심만 쏙쏙 골라서 이해를 빠르게 시켜주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미 뭐 합격생들 중에 실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학이론과 제3보험을 담당을 할 거고요. 김재원 교수님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성환 교수님이 책임근제보험의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과목별 OT에서 따로 살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고요. 실무에서 경험을 쌓고 현재는 세 분 다 독립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계신 대표로 활동 중에 계시고 강사를 겸하고 계십니다.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특색에 맞게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잘 나가신다고 하면 믿고 따라하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합격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자분들도 보통 이렇죠. 내가 의학이론이랑 재산보험은 조금 알아. 근데 자동차 보험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자동차 보험은 조금 알아. 그렇지만 근제보험, 책임보험은 전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과목별로 굉장히 특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화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는 과목별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 진짜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해서 동차 합격을 했어요. 그거는 이 많은 약을 공부했을 때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향, 함께 가는 커리큘럼, 길잡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시험을 합격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차는 보통 약수령으로 나오죠. 고득점을 맞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물론 우리가 1등 하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얘보다 조금 더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묻는 것부터 사례형, 계산식 등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올려가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좀 세우셔야 돼요. 목차를 세우고 1, 2, 3, 4. 나중에는 제가 이런 카드 있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 목차만 적어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 제가 의학으로 할게요. 급성 심근경색이다 라고 하면 우선 정의, 진단, 후유증, 원인 이런 것들을 쭉쭉쭉 적어 갖고 다녀요. 이 옆에 내용을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세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 기술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좀 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쓰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글씨를 내가 좀 못 써요. 제가 글씨 쓰는 거 잘 못 알아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채점하시는 분들이 다 사람이 채점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핵심 단어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답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불필요한 용어나 반복되는 용어를 굳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존댓말을 쓰든 반말을 쓰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다 기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이제 단답으로 단어만 기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CT 하나만 쳐도 2점 이렇게 약간 단답 주관식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쓰셔야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학습 노하우를 한번 볼게요. 키워드 중심. 중간중간에 저희가 학습 자료도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빈칸 문제 같은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키워드만큼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 키워드 중요해요, 이 단어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 시간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전념을 했기 때문에 동차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부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우선 불필요한 거 다 제껴두시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시고, 그리고 틈새 남는 시간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과목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를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 안 된 거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나오는 거 유형으로 그거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를 봐서는 끝이 없어요. 나무 봐서는 이게 단풍나무고 이게 은행나무고, 이거는 물론 다 알면 너무 좋죠. 근데 숲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 위주로. 책에 표지 보시면 나중에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다 됐잖아요. 한 6월 정도 됐을 때 책 표지 한번 보세요. 딱 넘기면 목차가 막 나오잖아요. 이 목차만 딱 봐도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 목차만 봐도 여기 무슨 내용이 있고 이게 뭐가 키워드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숲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이 많은 분량의 책, 이거를 공부해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서 이해해서 암기해서 하는 거는 10년 걸려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책을 다 만들고 하는 저조차도 이거를 100% 이해해서 암기해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공부예요? 자격증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박사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차 합격할 때 핵심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1차 시험은 사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문제풀이하고 문제 유형식으로 하셔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대비가 되실 것 같아요. 1차 시험 종료하시면 하루는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2차 시험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차를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하루라도 쉬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쉬시면 안 되고 1차 공부했던 거 싹 잠깐 잊어주시고 2차에 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2차를 다지시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레이패스에서 모의고사를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예상 문제집이랑 기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매일이 시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술형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패스만의 특별한 혜택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합격 선물 제공, 뭘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희 카페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매주 올려드릴 거예요. 선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있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학습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잘 보셔도 저는 합격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 선물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게 단답형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지? 저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왜 나 이해가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답답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카페에 글 올리세요. 그러시면 교수진들이 가능한 빠른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 개정되는 사항들 있죠. 개정되는 사항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1차는 세 과목이죠. 세 과목. 그리고 최신 기출이 반영된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교재는 총 4과목으로 3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이론서 조금 두껍지만 기본 이론서가 있고 두 번째, 심화학습 요약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심화 요약집만 봐야지 나 빨리 공부해야지 저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2차 시험은 기본서부터 충분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이 반영된 기출 문제집까지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함께 담아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이 굉장히 많아서 실무자분이 아니더라도 의료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으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그냥 혼자서 보시는 건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손해사정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직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희 강의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기초를 잘 쌓으시면 누구나 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실무 경험이 있었거나 고학력자거나 법에 대해서 안다거나 의학에 대해서 안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여러분 손에 쥐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